필수의 제 17번 같이 보입니다. 자, 절대 부등식이고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합니다. 자, 1번 보시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증명의 특징은 이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부등식에서는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거 몇 가지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건 빼는 겁니다. 자, 좌변이 있고 우변이 있지. 좌변의 소분을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식정리를 해요. 2ab 이제곱 마이너스 4ab 계산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 그럼 이 식은 어떻게 계산돼?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건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4ab를 이용해서 좌변이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갑니다. 2번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절대값이 보이죠. 절대값 a,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자, 절대값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제곱을 먼저 합니다. 제곱을 먼저 해. 자,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빼주는데, 자, 그 밑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없네요. 그 옆에다가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값은 특징이 제곱하면 그냥 제곱입니다. 그냥 제곱.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동일합니다. 오케이. 절대값의 전체적인 제곱은 그냥 안에 있는 걸 제곱한 거랑 동일하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건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요. 오케이. 근데 이쪽은 약간 이상하지? 이쪽은 약간 이상합니다. 절대값 안쪽에 더하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쓰시는 거예요. 절대값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ab 하시면 2에다가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에다가 절대값 b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된다? 그냥 a 제곱할게.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거, 절대값 b 곱한 건요, 그냥 안쪽에다가 집어넣고 전체적으로 절대값 b도 똑같은 값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다음에 곱한 다음에 그냥 플러스로 만드는 거나 플러스 만들어서 곱하는 거나 사실상 같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적용되겠지? 여기에다가 절대값 a 곱이 얘는 b제곱이잖아. 마이너스 a제곱 2ab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이 지워지게 되는 거고, 2에다가 절대값 ab 마이너스 a가 5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생각해보자. ab라는 숫자와 ab 숫자에다가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돼? ab가 만약에 양수라고. ab가 양수면 이거랑 이거는 두 개 값이 어떻게 돼? 같겠지. 그러니까 0이 되지만 만약에 ab가 음수면 요건 양수고 이건 음수라는 거지. 양수에서 음수 뺐으니까 양수가 되니까 크거나 같다고 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 제곱에 대해서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제곱하기 전에 대해서도 당연히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라고 해서 증명하는 거가 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그냥 단순 풀이로 답을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을 이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쭉 풀어가는 걸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대법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리즈 성립성을 증명하는 보여주세요. 1번입니다. a제곱, b제곱 플러스 1이 ab,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겁니다. 자, 과정 자체를 어느 정도 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1에서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값을 계산합니다. 오케이? 이건 이제 어떻게 하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특징이 1의 제곱입니다. 1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 옆에 1이 곱해져 있고 옆에 1이 곱해져 있고 기억하시나요? 식이 있는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A의 제곱이가 인수분해 아니죠. 곱셈공식 전형처럼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C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C 자리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다고 하는 이유가 갑자기 예전에 썼던 것들을 막 갖다 써요. 막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이런 형태에 나오는 걸 거의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서 어쨌든 내가 이 중에서 하나 나왔다는 걸 맞추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좀 잡아보세요. 2분의 1에다가 a-b의 제곱, 그다음에 b-1의 제곱, 1-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제곱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증명을 완료했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요거 등호가 성립할 때도 얘기해 줍니다. 자 이거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0이고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요게 0이면 a하고 b가 같다는 얘기고 b가 1이고 a가 1이죠. 그래서 A, B랑 전부 다 1이 되는 케이스는 같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다음 성립된다. 이제 증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에 2번 제곱. 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절대값 A-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자, 일단 누가 나왔어? 절대값들이 나와있지? 자, 아까 절대값들 나오면 뭐 한다 그랬니? 제곱한다고 그랬죠.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뺄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나오고? 절대값 A-B의 전체 제곱에서 절대값 A-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을 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얘기하지만 증명은 사실상 외워야 돼요. 보이죠? 증명은 사실상 외워야 돼요. 자, 그럼 아까 그림에 잘했지?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에요. A-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정리이 된다? 절대값 A의 제곱 2A, 2에다가 절대값 A, 절대값 B 그 다음에 뒤에는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내주시면 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을 합쳐준다고 그랬지? 마이너스 2제곱에서 A제곱, A제곱 지워주시는 거고 이거 묶어서 정리 보시면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뭐야? 절대값 친구는 원래값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크거나 같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증명을 완료한 상태가 되는 거고 자, 같다 되는 거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 성립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된다는 건 이거랑 이게 같다는 얘기고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값이 같으니까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얘기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대결본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01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에 대해서 루트 2의 A 플러스 B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된다라는 성립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느낌이 살짝 오셨죠? 일단 뭐가 있지? 루트 보이지? 그러니까 루트 계산이 까다로우니까 뭐 해야 되겠어? 역시 제곱하는 겁니다. 절대값에서 제곱했듯이 루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크다니까 이쪽 제곱합시다. 루트 제곱하시면 그냥 거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을 빼줄 겁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A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B라고 있는 거예요. 2a에서 a를 뺐으니까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에 루트 a, 루트 b 2b 마이너스 b니까 b가 되는 거여서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 루트 a 제곱, 루트 b의 제곱이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을까? 자, 그럼 등호가 성립하는 건 뭐야? 제곱이 0이 되는 케이스는 아래가 0이 되는 케이스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고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즉 A하고 B가 같을 때 뭐가 성립한다? 등호가 성립한다. 까지 써주시면 완벽한 증명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필수예제 18번이 있습니다. 필수예제 18번이 있는데요. 이가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요.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100% 나오는 경우예요. 무조건 100% 나오는 경우입니다. 필수예제 18번 가자. 자,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큽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x랑 y를 곱한 게 8인데요. x 더하기 2y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소값을 계산하자. 자, 거기다 이제 같이 좀 표시를 하고 가겠습니다. 산술기하평균은요, 일단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a 플러스 b가 2 루트 a입니다. 원래는 2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산술평균, 여기 기하평균이어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게 산술기하평균의 관계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실제 산술기하가 적용되는 건 최대 최소 구할 때 버텨서 저기 밑에.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합이야, 합. 합. 두 개를 더했어. 나중에 결국 그 수학은 얼마큼 잘하냐 하는 거, 물론 뭐 내용을 많이 알고 있냐, 이해력이 어떠냐고 있지만 어떤 모양을 두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적용한다는 게 바짝바짝하게 나와줘야, 알겠지? 그래야 이름을 갈 수 있는 거야. 두 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합, 곱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 최소 나올 때 보통 산수 계획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 딱 보시면 느낌이 뭐죠? 이게 합이죠. 그렇죠? x 플러스 2y. 우리가 이걸 산술기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2, 두 개를 곱한 거니까 x 곱하기 2y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x 곱하기 y가 얼마라고 했어? 8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x 플러스 2y고 2 루트에 16이 되는 거고, 루트 16이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8이 돼서 x 플러스 2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 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8이 되는 거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 산술기의 특징이 또 뭐냐면, 산술기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술기의 평균인데 산술기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오케이? 자, 특히 이런 유형들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잖아. 뭐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풀이를 외우잖아. 그럼 저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이런 풀이를 쓴다는 걸 아는데, 이런 애들의 특징이 그 어디에도 산술기라는 말이 안 나온다. 이 단어는 공부할 땐 괜찮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단어 할 때 이게 나와. 다른 단어 할 때 확 나와. 이걸 알아보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좀 판단하셔가지고 특징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으로 갈게요. 자, 2x 더하기 3y가 12예요. 그런데 누구를 구하라고? x 곱하기 y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자, 특징이 뭐라고? 두 개를 뭐 했어? 더했지? 그런데 누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산술기하를 적용하도록 하지. 이 루트 두 개를 곱해주시면 6xy라고 정리가 되고, 이 값이 얼마니? 12지? 그렇죠? 여기 12가 되니까 루트 6xy가 되고, 루트 6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제곱을 해주시면 6xy는 36보다 작거나 같아서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최대값을 요구하면 6이 되니까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0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 곱하기 b가 3이죠. 그렇죠? a 곱하기 b가 3이지. 뭐야? 곱이 나왔지? 3a 플러스 4b가 뭐가 나올 때? 최소값이 나올 때가 스몰 a. 그때 a 값, b 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n 알파, 베타 더하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겠지? 2 루트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게 들어가야 되죠. 두 개 곱한 거 12AB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AB가 3이지. 여기 3을 넣어주시면 3A 더하기 4B가 그리고 3 들어가면 루트 36이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거기서 12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M 값은 뭐가 되는 거지? 12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알파 값, 베타 값 즉 이게 최소값이 될 때는 특징이요. 이 두 개에 더하는 값이 같을 때입니다. 즉 3A와 4B가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근데 A 더하기 B가 아까 얼마가 된다 그랬냐? A 곱하기 B가 얼마라고? 3이다라고 정리를 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A는 3분의 4B가 돼서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B 제곱이 3이 되는 거니까 이 제곱은 4분의 9가 돼서 이 값이 2분의 3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 이 값이 2분의 3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 값이 2분의 3이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얼마가 되겠고요. 이 값은 2분의 3을 주시면 2다라고 해주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 알파 5 베타가 됐고 아까 n 값이 10이었으니까요. 그걸 가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3번 진행하도록 하자. 자, 양수 A하고 B에 대해서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6인데 A, B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대값을 계산하시고 자, 두 개 뭐가 나와서 합이 나와있지? 곱인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쵸? 이거 두 개 곱하면 9A제곱 B제곱인데 어차피 루트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A, B가 똑같은 겁니다. 자, 9A제곱 B제곱을 이 루트에 두 개를 곱해서 9A제곱 B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36이죠? 얘는 9A제곱 B제곱은 3AB니까 6AB가 되는 거고 AB는 6보다 작거나 최대값은 6이다. 계산하실 수 있고 자, 104번 보도록 합니다. 3x 플러스 y가 6이 되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3을 계산하실 거예요. 104번은요, 제가 이제 풀어드릴 건데, 나중에 보통 이제 복습할 때 답지 같은 거 참고하셔서 복습을 하시잖아요. 답지에 있는 방법과 제가 풀어드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네, 답지 방법은 뭐냐면 통분합니다. 답지 방법은 통분하거든요. x와요. 통분해주면 위에가 y 플러스 3x야. y 플러스 3x가 6이어서 이게 xy분의 6이다라고 하셔서 xy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최소니까 여기 이제 최대가 될 때를 구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답지 방법인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변형된 문제에서 못 풀어요. 변형된 문제에서 못 풀어.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거기다 꼭 실어 써놓으실 거랍니다.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죠. 구해야 되는 게 얘잖아, 그치? 이걸 구하는 게 문제잖아. 이걸 곱해요. 이걸 곱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3x 더하기 y를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값이 얼마지? 왜 값이 지금 얼마야? 6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 그냥 값을 뭘 곱한 거야? 6을 그냥 곱한 거야. 6을 그냥 곱해버렸잖아. 그럼 6을 곱하면 값이 어떻게 되겠어? 최대값이 6배가 뻥튀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하나 곱해줘야 되겠어? 6분의 1을 곱한 거야. 그러면 마치 뭐를 곱한 거지? 1을 곱한 상태가 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해주면 된다? 최소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특징은요. 이게 합이 나오는데 이게 역수들이 나옵니다. 역수들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역수가 나오는 건 뭐라고? 뭘 곱하는 거야? 단, 이 값이 숫자가 6이니까 6분의 1을 곱해가서 전체적으로 1을 곱해서 값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까이 때 쓸까? 그럼 이제 계산을 합시다. 6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요거를 이제 전개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3이고요.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y분의 9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x분의 y가 될 거고요.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면 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6분의 1에 6 더하기 y분의 9x x분의 y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럼 나머지는 숫자고 요만큼만 딱 뭐가 되는 거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 같은 거. 자,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잘 봐봐. 이거 합이죠. 근데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지? 잘 보시면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y분의 x고 x분의 y지. 두 개가 서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이거 약간 역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두 개가 역수 같은 느낌이니까 우리가 산술기하 특징이 합이나 곱이란 말이야. 그렇지? 요거 곱하면 뭐가 나오지?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와? x, y가 지워지면서 9라는 숫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산술기하를 적용하시는 거야. 근데 좀 이상해. 그래서 앞에 달려있는 애들은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앞에 달려있는 애들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6분의 1 원래 그대로 있고 더하기 6도 그대로 있지. 그 다음에 이 루트에다가 이 두 개를 곱한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됐을까?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XX 지워지고 YY 지워지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푸셔야 이 숫자가 나중에 바뀐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숫자 바뀐 애들도 이렇게 푸시면 항상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지에 있는 방법은 이 숫자가 바뀌면 못 풀어요. 지금 숫자가 바뀌면 못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6이고 여기가 3이니까 다시 6이 이제 계산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12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이 얼마나 돼? 2가 돼서 얘는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얼마나 됩니까? 2가 되는 거다. 넣어줄 수 있게. 자, 옆으로 가보도록 하죠. 필수에서 15번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필수지 19번.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서 식을 전개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방금 전에 이렇게 전개했잖아. 이 유형을 여기 가져온 거예요. 자, 그거 보시면 a 플러스 b분의 1이고요. d 더하기 a분의 4가 있습니다. 자, 전개를 해요. a, b, 4, 1, a, b분의 4지. 그렇죠? 살짝 느낌이 오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싹 보면 느낌이 오지?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있어? 역수 관계 있죠. 식정을 해주시면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가 되고 얘는 5는 그대로 쓰시고 5만큼만 산술계를 다시 적용하면서 이 문제에 4다라고 적용됩니다. 이게 4가 되면 5가 되니까 추가 봅시다. 최소값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필수 예제 정리 이해됐니? 필수예제 20번에 보도록 하죠. x가 1보다 큰데요. 4x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계산하십니다. 자, 필수예제 20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20번을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여기 분모가 누구로 되어 있어? 분모가 누구로 되어 있니? x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죠. 그렇죠? 분모가 x-1로 되어 있어. 우리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특징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에서 이게 지워지면서 숫자가 튀어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지워져 안 지워져? 이거 안 지워지죠, 그렇죠? 그럼 지워지려면 여기 누가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10을 만드는 거예요. 4에다가 x-1이 있으면 또 지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는 4x랑 마이너스 4란 말이야. 4x는 원래 있었던 건데 마이너스 4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얼마를 더해주고 있어? 4를 더하셔서 식이 변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만큼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 부채사가 되고 뒤에 있는 건 4를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얼마나 되지? 8이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됐을까? 아직 안 넘어갔어. 아직 안 넘어갔어. 이렇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대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거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슷해요? 자, 3a 플러스 4b a분의 3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뭐 해야 되겠어? 전개를 싹 해야 되겠지? 자, 전개하시면 b분의 3a a분의 12b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13 더하기 b분의 3a a분의 12b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3은 그대로 두시고 이 루트에 이 두 개를 산술기해서 집어넣었어요. 32분이 계산이 되겠죠? 12가 될 테니까 25보다 가져나갔다. 여기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다? 25가 되는 거다. 누가 오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3x 플러스 5 x 플러스 2분의 3의 최소값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2가 분모에 있으니까 x 플러스 2 곱해서 x 플러스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줘서 어떻게 만들어주겠지? 3에다가 x 플러스 2가 있어야 3x는 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분의 3을 만들어주면 여기는 6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얼마? 5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1을 빼주셔야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루트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6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5가 최소값이다 라고 계산하실 수 있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식적으로 갑니다. 이쪽에 있는 문제는 코시 슈바르츠. 옛날에 내가 배울 때는 코시 어떤 책은 코시 슈바르츠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이 코시 뭐 슈바르츠 이 사람들이 다 이게 약간 독일 사람들이거든. 독일에서는 이 W 발음을 V로 읽어요. 그래서 이 슈바르츠라는 사람들 중간에 이걸로 돼 있어. 그래서 영어식으로 읽으면 슈바르츠인데. 여기 슈바르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발음들이 좀 다른 거, 그지? 그래서 로마를 만든 사람, 로마의 거의 시조 같은 사람이 시저 아니야 시저.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시저 말고 원래 이름은 카이사르야.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랑 시저랑 다른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발음이 틀려서 그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코시 슈바르츠. 코시란 사람이 따로 있고 슈바르츠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코시 슈바르츠. 내가 알기로 슈바르츠가 코시 제자가 뭔가 그래. 이 코시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또 유명한 게 자기 제자들 거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이제 뛰어난 애들이 많아갖고 이렇게 시키해가지고 자기 걸로 낸 걸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니 뛰어난 수학자인데 코시 슈바르츠 분식. 뭐 말은 코시 슈바르츠 분식인데 그냥 묘시야. 이렇게 많죠? 그렇죠? 이렇게 많죠. 누가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이해 과목이라고, 그렇지? 암기 후에 이해 과목이지. 암기 후에 이해 과목. 자,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밑에 있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여기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입니다. 제곱 두 개 곱한 거에 더하기 전체 제곱. 그건 아까다.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는요, 이게 말도 되게 희한합니다. 코시 슈바르츠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코시 슈바르츠란 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역시 최소 혹은 범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코시 슈바르츠의 특징은 여기 몇 차식입니다. 여기 몇 차? 이거 2차지, 그치? 이것도 몇 차? 2차지. 근데 각각을 곱한 안쪽은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1차야. 오케이? 2차, 1차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적용하시고 1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얼마가 되지? 4가 됩니다. 몇 차식이지 이거?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식 2차식이야. 그런데 누구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4x 플러스 4. 몇 차식이지? 1차식입니다. 2차식을 알려주고
문자 두 개에 대한 1차식에 대한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에다 적용하시면 y제곱이고 솔직히 xy가 없는데요. 옆에 ab가 없는데요. 이게 4하고 3이라는 거죠. 여기가 4의 제곱, 3의 제곱이 되고 이게 4x 플러스 3번의 전체 제곱이 하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까? 한번 x제곱 y제곱 똑같이 이렇게 있죠? x제곱 y제곱 똑같이 있지? a, b 자리에 4하고 3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4하고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슈바르츠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서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구했다라고 하셔서 머릿속에 있으면 찾기가 괜찮은데 이런 특징적인 걸로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약간 문제 자체 어느 정도 유형 자체를 외우시고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봅시다. 여기 4죠. 요거는 16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25가 됩니다. 그래서 1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x 플러스 4y는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다. 참고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요것분의 요것분의 요거 같을 거예요. 그래서 4분의 x가 3분의 y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도 꼭 같이 해주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등호 성립하는 경우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이거 보실게요. 3x 플러스 4y가 5죠. 자, 몇 차식이야? xy에 대한 몇 차식으로 되어 있지? 1차식이지, 그치? 그런데 누구의 최소값을 구하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몇 차식? 2차식에 대한 최소값을 계산합니다. 자, 뭐라고? 문자가 2개 이상에 대해서 2개? 3개짜리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3개짜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 하진 않거든요. 2개짜리에 대해서 2차식, 1차식입니다. 그리고 최대 치소폭은 뭐 범위를 구하라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그 느낌이 오셨죠? 3하고 4가 있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고 이거는 3x 플러스 4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푸시 슈바르츠 부등식이고요.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을까?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제 25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여기 5니까 25가 되겠지? 집어넣으시면 1이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이 되는 거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3분의 x 4분의 y가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밑에 107번, 108번 역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야. 자, 같이 잘 따라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2죠. 2차식이에요. 2a 더하기 4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푸시 슈바르츠 쓰시면 되겠죠? 2의 제곱, 4의 제곱이고 2a 플러스 4b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게 10이고 4 플러스 16이니까 2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이 되겠죠? 4b의 전체 제곱이 200. 그러니까 제곱해서 200이었으니까 루트 200, 10루트 2에서부터 마이너스 10루트 2가 돼서 최대값은 10루트 2다. 라고 맞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괜찮니? 다들 느껴졌어? 자, 2번입니다. 자, 비슷하게 정리 보시면 되겠죠? 자, 2a 플러스 5b가 29가 되는데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혹시 슈바르츠 또 쓰시면 되겠죠? 1차식이고 2차식이니까 2의 제곱, 5의 제곱이고요. 2a 플러스 5b의 전체 제곱입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이게 29죠. 그죠? 그럼 이게 29의 제곱이니까 지워주시면 29가 돼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9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29가 되는 거다. 10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하고 조금 쉬어갈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가 되는데요. 3x 플러스 2y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26입니다. 그때 a를 구하시는 거고요. a는 0보다 큽니다. 자, 뭐야? 제곱제곱으로 되어 있는 2차식에다가 여기 1차식이죠. 그죠? 그거에 최대 최소의 차이가 26이다. 무슨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푸시 슈바르츠를 쓰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옆에는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a가 될 거고 이거는 9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13이 되겠고요. 전체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3x 플러스 2y는 루트 13a에서부터 마이너스 루트 13a까지가 되는 거고 자, 두 개 차이가 26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뺐습니다. 그러면은 2 루트 13a가 26이 되는 거니까 지워지면 13이 되는 거고 13 곱하기 a가 13의 제곱이니까 a 값은 뭐가 됩니까? 13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뒤에 거는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제 108번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뒤에 가셔서 발전 예제 자 22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벽면 사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닭장을 만들어요. 그렇죠? 벽면을 비교해서 닭장을 만들어요. 여기가 20입니다. 이때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십니다. 잘 보시면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뭐하고 뭐가 나와요? x, y 볼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400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넓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2분의 1에 x 곱하기 y를 구하시는 거죠. 그럼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시는 건데 이게 뭡니까? 합이죠? 그리고 뭐가 돼? 고빈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뭘 쓰면 되겠어? 산술 기하평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루트의 x제곱 y제곱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이제 나눠주시면 이제 1이 될 거죠? 그럼 이제 xy가 되는 거예요. 제곱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 x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100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뭐가 될 거다? 100이다. 자, 밑에 있는 1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길이가 40cm 철사를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합동인 작은 직사각형 4개를 만들 겁니다. 자, 구역 전체 테두리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 가로 길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철사를 이렇게 만들지? 자, 가로를 우리가 x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x겠죠? 세로는 뭐라고 두자? y라고 두자. 그럼 y가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5개의 y를 가지고 있게. 철사가 40cm라고 얘기했으니까 2x에다가 5y를 더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40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넓이는 x 곱하기 y겠지? 그렇죠?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자? 최대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보여주시면 10xy가 될 거고 2 나눠주시면 20에다가 이것도 10xy 10xy는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xy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40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얼마가 될 거나 4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무슨 길이를 구하자?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아까 곱하는 게 2x하고 5y를 곱했지? 우리가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저 2x와 5y가 같을 때 성립을 하는 거고 2x 더하기 5y가 40이었으니까 각각 같다라는 건 각각 21 되겠죠? 그래서 x가 10이고 y가 4인 순간에 최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다.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대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둘레의 최대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자, 여기가 지금 2인데 자, 어쨌든 간에 직사각형이라는 게 가로하고 세로잖아, 그치? 가로를 우리가 x라고 두시고 세로를 뭐라고 볼 수 있어? y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탁 치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까지 되셨죠? 자, 둘레의 길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x가 2개에다가 y가 2개니까 둘레의 길이는 2x 더하기 y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럼 요거 x에 대한 xy에 대한 몇 차식이? 2차식이지. 요거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그래서 요거 뭘 쓴다? 2차식 1차식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쓴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이고 앞에 있는 기수들을 가지고 2의 제곱 2의 제곱 만드시고 2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곱 나오고 1차식 나왔다라는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있으면 코시-슈바르츠를 쉽게 쓰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이게 꽤 까다로운 형태로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4가 될 거고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그렇죠? 35만 되고 2x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니까 최대값은 루트 32 되고 4부터 2가 나 뭔가 계산 잘못했죠? 그렇죠? 이 4의 제곱이죠. 그렇죠? 4의 제곱이니까 이게 16이 돼야 될 거예요. 16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16 곱하기 8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16이랑 8이 되는 거니까 목에 4, 9, 2를 뒤거든요. 그래서 8로 트니까 최대값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가 명제고요. 그리고 기본 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학교 시험 범위, 보통 중간고사 학교 시험 범위. 근데 우리 신청부 같은 경우에는 1학기가 다 안 끝냈잖아. 그치? 그래서 그 1학기 거 시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얘기 좀 해줘야 되고.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요 96쪽에 있는 함수라는 단원이 있는데요. 요 함수라는 단원. 요게 조금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게 보통은 이제 중간이거든요. 자, 다음 단원 내용 공부할 겁니다. 이 단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이 단원입니다. 함수라는 단원이고요. 첫 번째 단원은 함수입니다. 자, 함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지, 그치?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1차 함수 배우고 2차 함수 배우지만 약간 함수의 기본 정의에 대해서 자, 함수의 기본 정의입니다. 첫 번째 함수라는 건 대응이다라는 걸로 정의합니다. 자, 대응. 자, 보시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우리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우리 이렇게 짝지어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x와 y로 대응한다는 걸 뭐 표시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뭐가 나오냐면 그 밑에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도쿄, 서울, 런던, 워싱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 있죠, 이렇게. 요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대응이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대응이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과 막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대응이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자,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라는 건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키는데 x 원소에 y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있습니다. 하나씩 대응이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표시할 때는 f라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을 연결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x의 원소가 y 원소에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볼까요? x가 1, 2, 3이고 y가 잘 보시면 a, b, c, d가 있습니다. 1은 a, b, c로 가죠. 그럼 이거 d는 대응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치? 상관없습니다. 누구만 보면 돼? x만 보면 됩니다.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거에 하나씩 짝이 지어져 있죠? 이거는 뭐가 될 거다? 함수가 되는 거다. 이거 함수다. 그런데 요거 보시면 1, 2, 3, 4가 있고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짝이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죠.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함수가 아닌 거고요. 자, 다른 형태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짝 지어져 있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것도 역시 함수가 아닌 겁니다. 함수는 x 값이 y 값에 하나씩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가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옆으로 갑시다. 자,
이제 용어 정리들을 쭉 할 거예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정의역은 뭐냐? X 쪽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부 다 집합 형태로 표현하는 거. 1, 2, 3이죠? 그게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이야. 자, 공역이라는 건 뭐지? Y 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집합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걸 공역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리 잘 해야 되겠지? 그치? 네,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 공식 정보 추측 정리해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역. 자, 공역과 치역이 있어요. 자, 치역은 뭐냐? 여기 한번 볼까? A, B, C, D 중에서 A, B, C는 짝이 지어져 있죠. 근데 C는 D는 짝이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어? 안 지어져 있잖아. 이것까지 같이 얘기한 게 공역이고요. 치역은 짝이 있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Y에 있는 모든 원소를 묶어놓은 게 공역. 그 Y 중에서 X의 선택을 받은 애들만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있겠죠? 자, 정의역은 어떻게 되고 밑에는 얘를 한번 볼까? 정의역은 1, 2, 3이 되겠죠? 공역은 A, B, C, D가 되는 거고요. 치역은 A, B, C만 되는 겁니다. 밑으로 갑니다. 서로 같은 함수예요. 자, 두 함수 F하고 Y가 정의역, 공역이 같아야 돼요. 정의역, 공역이 다르면 다른 함수입니다. 함수 값도 전부 다 같을 때, 즉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가 같을 때 f하고 g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는 같지 않다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같은 함수라고 하면 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꼭 식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자, 밑에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f의 x가 x예요. 자, g의 x는 x 세제곱입니다. 그럼 식이 같아 틀려? 식은 다르지, 그치? 그렇죠? 식은 다르죠? 그럼 두 개는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야?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역을 뭐라고 정의하지? 마이너스 1과 1로 정의역을 정의하는 거예요. 즉, x에 들어가는 게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x에 들어가 있는 정의역을 그때마다 다르게 보자는 거야. 지금은 마이너스 1과 1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f의 1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될 겁니다. g의 마이너스 1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고 g의 1도 뭐가 되겠지? 1이 되겠지. 그럼 두 개 같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두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지? 같은 함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정의역을 마이너스 2와 2로 잡잖아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지만 g의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 3승 2빼면 마이너스 8이 되잖아. 그럼 두 개는 같은 틀려? 틀리죠. 그럼 두 개는 무슨 함수가 아니야? 같은 함수가 아닌 거더라고요. 저는. 즉 같은 함수냐 같은 함수가 아니면 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의역에 따라서 그 정의역에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이 같으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고요.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8쪽으로 갑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는 여러분 이제 그림을 쭉 그려보시면 이제 많이 그려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머지 것들을 쭉 그리시면 돼요. 좌표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데 3번 보시면 함수 그래프의 특징은요. 정의역에 있는 각 원소 A에서 Y축의 평행한 직선.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이죠. 이렇게 된 직선들을 만들어서요. 다 몇 점에서만 만나는데 한 점에서만 만들기. 그죠? 왜? X 값에 Y 값이 하나만 쓰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거 뭐지? 원이잖아, 원. 그치? 근데 우리는 원을 함수라고 하지 않고 잘 생각해보자. 원에 뭐라고 배우지? 원에 방정식이라고 배우지. 원의 함수라고 배우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지. 왜? 원은 잘 보시면 하나의 x의 y 값이 어떻게 되지? 두 개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의 함수가 아니라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억하시나요? 그 원의 방정식 전에 무슨 단어인지? 직선의 방정식이지. 우리 직선은 함수가 아닌데 함수는 함수라고 나타내지 왜 방정식이라고 나타내냐? 직선도
이런 직선들은 전부 다 하나씩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는 이 직선 어떻게 돼? x값 만나는 데 있어 없어? 쭉 없지. 그러다 여기서 어떻게 되죠? 왕창 다 만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이것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얘기해보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방정식이라는 표현은요, 모든 그래프 형태를 그릴 수가 있지만 그 그래프 형태들 중에서도 x가 하나의 y값이 하나씩만 만나는 것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다 있어요.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개념 원리 익히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익히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1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있는 대응 중에서 x하고 5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모두 찾고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하라. 자, 일단 1번은 함수가 되나요? 안 되나요? 1번은 함수가 안 되죠. 왜? 1에서 2개 같지, 그치? 2번은 함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 4가 안 갔으니까. 3번은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4번도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3번과 4번입니다. 자, 그럼 3번에 대해서 정의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것들을 집합 형태로 나타내요. 자, 정의역 뭐가 되겠지? 1, 2, 3. 자, 공역은 어떻게 되겠어? 공역은 A, B, C죠. 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역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지? 선택받은 거 A, B가 더 선택을 받았잖아. A, B가 치역이 됩니다. 자, 간단한 좀 얘기하자. 4번입니다. 자, 4번에서 정의역은 뭐가 되겠지? 1, 2, 3, 4가 될 겁니다. 자, 공역은 A, B, C가 되는 거고, 자, 치역은 뭐가 되겠어? 그 중에서 선택받는 건 A하고 B만 선택을 받게 되겠죠? 치역은 A, B가 되는 거다. 이거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112번으로) 갑시다. 자, 함수 f의 누구를 구하라? 치역을 구하라. 간단하죠?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치역은 거기 마이너스 1, 0, 1 3개가 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누가 나오게 될 거고, 0을 대입하면 1이 나오게 될 거고,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0, 1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2, 0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2번입니다. 자, 또 넣으시면 되겠죠?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1이라고 정리를 정해놓고, 0을 넣으시면 똑같이 1이죠. 그렇죠? 그래서 0을 넣으시면 어차피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 썼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0을 넣으시면 1일 거고, 그 다음에 1을 넣으시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3이다 라고 이게 어렵지 않지? 3번입니다. 똑같이 넣으시면 되죠?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될 거고, 0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을 넣으시면 똑같아요. 두 번 쓰는 거 아닙니다. 0하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13번으로 가자. 자, x가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율로 하는 두 함수 f하고 g가 있습니다. 자, 두 함수 중에서 서로 어떤 거? 같은 것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만 두는 거니까 두 개의 값을 계산하시는 거죠. f-1은 먼저 넣으시면 0이고, g의 마이너스 1은 넣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두개 같아 틀려? 틀리죠?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아닌 거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2를 넣습니다. 자, f의 마이너스 1은 1이 될 거고요. g의 마이너스 1은 역시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같아 틀려? 틀리죠? 그래서 역시 같은 함수가 아니고,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g의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과 같죠. f의 1, 1이 될 거고, g의 1도 1이 되는 거 역시 같은 함수에서 이것이 같은 함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00페이지에는 필수 예제 1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만 모두 모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x에는 누가 있죠? 마이너스 1, 1 있고, y에는 0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x에서 어디로 대응하라?
마이너스 x로 대응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은 1로 가면 되고요. 0은 0으로 가면 되지만 1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되겠지. 그렇죠? 1고 이렇게 하면 1과 마이너스를 대응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죠? 갈 수가 없죠. 1번은 뭐가 아니라 1번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절대값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1로 가고요.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겠지. 2번은 함수가 되는 거고 3번입니다.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0으로 보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0 넣으시면 1로 갈 거고 1 넣으시면 2로 갈 테니까 3번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4번은 처음에 1 넣으면 3당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으로 될 거고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1은 2가 되는 거니까 저기다가 가면서 2번, 3번, 5번 이렇게 세 개가 함수가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을까? 114번으로 가죠. 똑같아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만 이대로 보여드렸어요. 기억부터 합시다. x를 3-x에 대응할 겁니다. 0이면 3이 되고요. 1이면 2가 될 거고요. 2면 1로 대응될 거고 3이 1은 전부 다 있으니까 기억은 해줘요. 자, 1입니다. x를 절대값 x-에 대응합니다. 자, 0이면 1에 대응이 될 거고요. 1이면 0에 대응될 거고 2면 1에 대응될 거니까 다 가능하겠죠? 자, 이제 이해를 봅니다. 디귿은 딱 보자마자 안 되겠죠? 왜? 2는 제곱하시면 4랑 대응될 때 4가 없기 때문에 디귿 못해야 돼. 안 되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115번으로 갑시다. 자, 똑같습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네요. 자, 뭐라고?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정의역도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역을 y로 나타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y라는 건 어떤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x로 가는 함수는 x에서 x로 되어 있는 집합을 정의역과 공역으로 정리합니다. 자, 1번 함수겠죠? 그냥 각자 자기 자신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마이너스 1은 넣으시면 어디로 대응이 되는 거죠? 2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2가 있어 없어? 2가 없겠지? 그렇지? 그래서 2번이 뭐가 된다? 함수가 아닌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애들은 쭉 보시면 다 대응이 될 거예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필수 예제 2번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는 겁니다. 거기다 그냥 예쁘게 구하시면 돼요. 처음에 1입니다. 식에다가 위에는 홀수, 밑에는 짝수니까 1은 홀수니까 위에다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을 넣으시면 1이 될 거고요. 자, 2는 짝수니까 밑에다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 되겠어? 0이 될 거고 3은 역시 위에다가 넣을 테니까 3 넣으시면 5가 될 거고요. 4는 밑에다 넣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5는 위에다 넣으시면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은 밑에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보통은 이 순서대로 써주는 게 예의여서 아사, 아인, 0, 1, 5, 2가 이렇게 보통 쓰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초반은 쉬워요. 합성함수 전까지 되게 쉽습니다. 자, 16번입니다. F3 마이너스 F1, F3 마이너스 1로 하시면 되겠죠. 3이 유리수니까 위에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가 1이 될 거고 루트 3 마이너스 1은 무리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 되니까 루트 3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 집합 x인데 그거 써볼 수 있어요.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죠.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래서 원소 넓고로 표현을 하시고요. 자, f의 x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치역을 구하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이 돼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0이 될 거고 0 넣으시면 1이 1 넣으시면 2가 되고 3이 되겠죠? 그래서 0, 1이 3이다. 이렇게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조집합 x하고 y가 있는데요.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자, fx라는 게 뭐라고 정의했냐면 x제곱을 5로 나눠줍니다. 뭐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면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0을 봅시다. 0의 제곱, 0을 5로 나눈 나머지는 0일 겁니다. 1이죠. 1의 제곱은 1이지. 1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죠. 그렇죠? 5보다 작은 숫자는 그냥 나머지가 다 그대로예요. 2를 넣으시면 뭐가 나오죠? 4가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넣으시면 3의 제곱은 뭐가 돼? 9가 되는데 9는 5로 나눈 나머지가 4가 됩니다. 자, 4는 16이에요. 16을 5로 나눈 나머지는 1이 될 거고요. 그러면 25가 되니까 0이 되겠지? 그래서 1, 4 이렇게 세 개만 지역이 되는 거다.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 쪽 필수 예제 3번으로 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과 1을 정규로 하는 두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f의 x는 ax 플러스 b가 되고 g의 x는 x 세제곱 플러스 2a가 되는데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습니다. 이때 a와 b를 구하라. 즉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같아야 되고 1을 넣었을 때도 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다. 2항에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 1을 넣어주시면 a 플러스 b는 1 플러스 a가 2a 나오는 경우가 되니까 2항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그래서 이게 여기 가시겠죠.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이고 이 값은 2다.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9번으로 가는 거죠. 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입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세 개가 돼요. fx가 x예요. 같은 게 나오는 거겠지, 그치?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f의 0은 0이 되는 거고 f의 b는 1인 상태인데, 자, 밑에 있는 애 중에서 같은 함수를 구합니다. 자, 기억, 자, gx입니다. gx가 x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마이너스 1이고요. 0을 넣어도 0이 되고 1을 넣어도 1이 되는 거니까 기억은 뭐가 되는 거지? 같은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온으로 갑니다. 자, hx는 뭐죠? x제곱인데 h의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죠?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같아요. 틀리죠? 그래서 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디귿입니다. 자, p의 x는 루트 x 제곱인데요. 자, p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제곱하시면 1이고 루트는 1이 되는 거겠지? 두 개 같아 틀려? 틀리죠? 그렇죠? 이거는 기억나는 수가 될 거다. 120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가 0과 1을 정의로 가는 두 함수입니다. 자, fx는 2x제곱 a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gx는 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f하고 g가 같아야 되겠지? 자, f의 0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죠? 그럼 g의 0도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g의 0은 이어서 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f의 1은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g의 1은 1 플러스 b가 되는 게 마이너스 2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3이 되겠네요. 자, 121번인데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문제는 정의역을 알려줬는데 얘는 정의역을 안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고 gx는 6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f하고 g가 같아지게 되는 정의역 x를 모두 구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두 개씩은 같아질려. 두 개씩은 다르죠. 그러니까 f하고 g가 같으려면 결국 무슨 일이지? 어떤 fx와 gx가 값이 같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지는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의역을 해야 f하고 g가 같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럼 결국 우리는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되는 이렇게 같아지는 x를 찾으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주시면 5x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11x구나. 계산이 되겠지? 처음에 아마 1 넣으면 0 나오거든요.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0이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니까 x값이 1, 2, 3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즉 무슨 얘기냐면 f하고 g가 같아지려면 누구만 있어야 돼? 1, 2, 3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집합이에요. f랑 g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x를 모두 구하라고 했죠. 1, 2, 3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있겠어? 1만 있는 거, 2만 있는 거, 3만 있는 거, 1, 2가 같이 있는 거, 2, 3이 같이 있는 거, 1, 3이 같이 있는 거, 맨 마지막에 1, 2, 3이 전부 다 있는 거. 총 이렇게 7가지 경우가 f하고 g가 같아지는 정의역에 볼 수 있는 집합 x가 됩니다. 보통 개수 구하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이제 여기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니까 얘 상승해서 공집합 하나 빼서 7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해됐을까? 다음으로 갈게요. 자, 오늘은 거기 필수 예제 4번에 있는 그 페이지까지만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필수 예제 4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래프 중에서 함수인 것을 모두 찾아요. 자, 우리 그래프가 나왔을 때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 y축에 평행한 걸 막 그쵸 이렇게 x로 비교해서 막 그때 다 몇 점에서 만나야 돼.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것만 함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가 되는 거고 2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2번은 이렇게 탁 두 개는 거죠. 그래서 2번 불가능하게 될 거고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탁 두 개 나오니까 불가능하게 될 거고 4번은 이렇게 되겠으니까 이렇게 되시면 꺾였지만 하나씩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1번과 4번이 불가능하니까 함수가 되는 거다. 자, 오늘은 120번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120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다음 함수에서 그래프가 이것을 보일 것 같아요. 1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1번 불가능하 되겠지? 자, 2번입니다. 2번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보시면 요것들은 다 하나거든? 요것들은 다 하나야. 그런데 어디에서? 여기는 만나는 게 있어 없어요? 요게 만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함수가 안 돼요. 자, 3번은 되겠죠? 3번은 되겠지? 여기서 다 하나씩 만나지?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4번은 어떻게 되겠어? 쭉 갔다가 풀려있고 쭉 갔다가 풀려있고 쭉 갔다가 풀려있고 이게 이제 계속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개야? 점 만나는 거 이거 한 개입니다. 이건 안 만나고 만나는 거 한 개예요. 계속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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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가 되기 때문에 4번과 3번은 모장, 둘다 함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직 이게 또 안 풀렸어요. 우리 2주 연장이 됐거든. 근데 너무 계속 이렇게 주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일단 다음 시간 화요일은 일단 중으로 하고 목요일은 성원 가서 제가 부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중으로 하니까 단점이 이게 숙제를 제가 많이 빨리빨리 드리고 빨리빨리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지, 그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